네, 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주입니다. 자, 우리 LNF 주주님들, 오늘도 LNF 함께 보도록 할 건데, 1분기 실적 기대는 사실 하고 있지 않죠. 저도 그렇고 우리 주주분들도 아마 1분기 실적 기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과거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언제다? 바로 중요한 시기는 2분기 실적부터입니다. 자, 1분기 실적은 우리가 적자 전환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보다 좀 낮게 이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컨센서스를 상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호재로 적용이 될 것이고, 이미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1분기 실적 악화 관련해서는 이미 반영이 됐죠,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충격은 다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일정과 그리고 다른 기업들 관련해서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LNF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2024년 하반기에 또 집중을 해야 될 이유들, 사실 이거는 제가 과거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지만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요. 오늘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LNF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차트 잠깐 먼저 보고 시작하면요, 일단은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이 해당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외바닥을 좀 형성을 하면서 다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가 다소 좀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LNF의 이제 가치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다소 시장 자체의 이 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삼각형 안에서의, 지금 제 머리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삼각형 내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특정 이슈가 있거나 뭔가 특정 계기로 인해서 주가가 이 삼각형을 상승을 하다던가 돌파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하방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점이 추세가 뭐 위든 아래든 일부 단기든 전환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떠한 이슈들이 나오는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극재 관련 기업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한 것으로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이 충당금이죠. 이 충당금 환입이 좀 기대가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LNF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3, 4분기에도 이제 원료를 대량으로 구입한 기업 같은 경우는 충당금 환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LNF 같은 경우는 이 재고 자체가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기도 하고, 재고 소진, 이 재고 전환율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다른 기업보다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충당금 환입 효과는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다 1분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1분기. 우리는 1분기를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차악이라고 하죠, 차악. 그나마 이 조금은 나은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손실 금액에 대해서 손실 금액이 축소가 된다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2분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도 사실 이 니켈, 리튬 같은 가격 자체도, 원자재 가격 자체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이 LNF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최수환 대표가 이제 5일 전에 인터뷰한 내용의 기사죠. 이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메리츠증권 연구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LNF를 끊임없이 따라왔었던 이 최근 경쟁사보다의 이 기업 가치가 저평가, 이 저평가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하나 중에 이 연중 예상되고 있는 다수의 수주권, 이 다수의 수주권이 여러 기업들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두 곳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수주건이라고 얘기를 한 것도 이 한두 개의 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건수가 지금 예정이 되고 있고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좀 2024년 하반기에는 이 LNF가 조금은 다른 행보를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소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박스권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1차적인 충격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개선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다 같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게 되고 한다면은 위에 있는 물량들을 조금씩 소화해가는 과정들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로 너무 많은 이 물량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소화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수주 공시가 나오더라도 기본 제대로 좀 주가 상승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사실 주가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주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이 전구체 관련해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음극재 같은 경우도 이 일본 기업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LS그룹과 함께 뭐 전구체를 떠나서 리사이클링 사업 역시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니까, 어떻게 수직 결합을 해 나아갈지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될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사실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은 언제든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촬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메이저 수급은 아직까지 이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큰 문제는 없다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기관에 이제 매수가 없다라는 거. 기관도 이제 같이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좀 더 쉽게 위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다소 조금은 아쉽네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수주 공시가 꾸준히 나오고 하면은 수급적인 측면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